너네들 네. 조선의 전기와 후기를 가름하는 큰 역사적인 사건이 조선에 있었어. 그 사건이 뭔지 알아? 전기와 후기를 나누는 거야. 그 사건 이전에는 조선 전기고 그 사건 이후에는 조선 후기야. 근데 전기가 언젠지도 모르고 후기가 언젠지도 모르는데 나는 힌트를 좀 주세요. 왕이 언제인지. 아니, 큰 전란이었어. 임진왜란? 임진왜란. 아, 임진왜란이야? 임진왜란. 우리가 고맙게도 외란이 일어난 것도 날짜가 너무 외우기가 좋아. 연도가. 언젠데? 조선을 건국한 건 1392년인데 정확히 200년 후에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는 거지. 1592년에. 근데 뭐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 임진왜란을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뭐 우선 이순신, 그치, 이순신. 사실 전율, 들어봤어요. 예. 유성룡, 우리가 뭐 숱하게 들어봤던 여러 명의 그 슈퍼스타들이 대거 등장했던 그 계기가 됐던 전란이지. 그런데 그 전란 중에 뭐 여러 가지 기본적인 얘기들을 많이 알겠지만 감춰진 비하들, 숨어있는 얘기들 이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너희들과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거든. 임진왜란이 일어난 원인이 뭐야? 아는 대로 소신껏 얘기를 한번 해봐. 잘 알잖아. 이순신의 뭐 명량해전이 어떠니. 그러니까 너무 뭔가 준비가 없이 완전 그거 전투를 맞았다고 내가 알고는 있는 것 같은데. 6.25처럼. 임진왜란도 마찬가지였고, 아니 뭐 틀린 말은 아니야. 우리나라가 그게 문제가 200년 동안 너무 평화스러웠었어. 평화가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전쟁을 준비할 어떤 여러 가지 계책들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조선을 건국하고 200년 동안은 전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제 소소한 전쟁은 있었지. 아. 소소한 전쟁은 있었지만 그것 역시 이제 일어났던 전쟁은 이제 중국 쪽이 아니라 일본 애들이 이제 그 해적처럼 이렇게 이제 잠깐 들어와서 조금 어지럽히고 뭐 국지전이었지 쉽게 얘기하면. 아니 세상에 생각을 해봐.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2주밖에 안 걸렸어. 외군들이 밀려오는데 마라톤하고 올라왔다는 얘기야. 지금 400km 되니까 그러겠네. 오진이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걸어서 오라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 한 달? 한 달 걸리지 않을까? 아무리 빨라도 한 달은 걸릴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좀 지치고 뭐 먹어야지 자야지 뭐 거기 잠도 안 자고 어려우냐고. 얘들은 잠도 안 자고 뛰어왔는가 봐. 와, 대박이다. 그 정도였으니 얼마나 우리가 무방비 상태였는가를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중요한 건 그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여러 가지 설정 중에 가장 유력한 측은 그때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이 일본에 굉장히 혼란했던 전국을 통일을 하고 이제 반대 세력도 있고 이 나라를 규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취하기 가장 결집을 시키기 좋은 방법이 바로 전쟁이야. 아, 들어봤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래서 전국을 집중을 시키고 단합을 시키기 위한 하나의 설정으로 전쟁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게 가장 유력한 설이야. 하지만 전쟁이라고 하는 게 애들 장난이야? 그러게. 단순히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서 상대도 안 되는 상대에게 지금 싸움을 건다? 이거는 설정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설정이고 그만큼 나는 저 사람에게 이길 자신이 있다라고 했을 때 싸움을 걸어오는 거야. 확신이 있었게. 당연하지. 예를 들어 내가 길거리 가다가 키 한 190되는 어떤 건장한 젊은 청년한테 내가 싸움을 하자고 덤빌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의도맞을 게 뻔한데. 응? 그런 설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면은 일본이 무슨 자신감으로 자기네가 강성했다고 믿고 우리나라 하물며 명나라까지 치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왔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사실 때는 16세기였어. 16세기가 조선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사림과 훈구가 서로 첨예하게 대립을 했던 당쟁이 굉장히 심했던 시절이었고 성리학이 아닌 건 다 사문난적이야. 심지어는 죽이기도 해. 예를 들어 천주교라든지 얘들이 뭐 서학이라고 해서 온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굉장히 많이 당하잖아. 그런데 조선 후기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는 있었지만 성리학 아니면 아무것도 받아들이질 않아. 이게 폐쇄적인 나라였던 거지. 성리학이 그냥 나라 전체의 그런 종교, 약간 뭐 그런 거예요. 조선의 건국 이념이야. 고려 때까지도, 신라 때부터 고려 때까지 우리나라를 주도해왔던 정신력은 바로 불교였어.
그래서 이제 불교가 굉장히 융성했지. 고려에 불산도 많고 그랬잖아. 맞아, 사찰도 맞아. 많고. 맞아, 맞아. 이성계가 나라를 건국하면서 세운 이념이 바로 성리학이라고, 유교라고, 유교에 파생된 어떤 정신들인 거죠. 불교는 탄압을 받게 돼, 그때부터. 그때부터 절이 전부 산으로 숨어. 다 산으로 보내. 절이 다 산에 있잖아. 그런 연유로 뭐 절들이 산에 있는 경우들. 근데 없애지는 않아. 그걸 부흥케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지. 근데 유교가 이제 자리를 잡았었고. 안타까운 얘기지만 성리학은 쓰레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사실은.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해 나가기 위한 그냥 하나의 설정이었고 하나의 도구였고 이렇게 표현되는 것들이 먼 후세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보니 그렇더라 이거지. 그러면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가 무슨 성리학을 알아서 나라가 그렇게 번성하고 지금 우리보다 굉장히 부강한 나라고 GNP가 높은 나라를 이렇게 사는 건 아니지. 행복지수도 훨씬 높아 우리보다. 행복감이 넘치잖아 우리가 이제 어쩌다 나가 보면은. 그쵸.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 그때 세계 열강들은 뭘 했냐? 이미 스페인에서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장악했고 신대륙을 16세기야 그때. 그때구나. 우리 그냥 당파 전쟁하고 있을 때 그들은 이미 세계에 굉장히 많은 나라에 진출했고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게 포르투갈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어요. 포르투갈은 굉장히 많은 해도들을 완성을 했고 중국 같은 아시아권의 여러 나라들이 이미 무역을 시작을 했고 사실 일본도 예외가 아니었어. 일본의 포르투갈 상선이 하나 이제 상륙을 하게 되는 거야. 16세기. 근데 일본은 묘하게 그걸 받아들였어. 포르투갈 상인들이 내놓은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전수를 받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재밌는 게 있어. 우리가 잘 먹는 카스테라라고 하는 빵 있잖아. 그때 일본이 포르투갈에서 전수받은 하나의 물건이야. 그때 16세기 때 들어온 빵이야. 그렇게 맛있는 게 있었어 그 당시에?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지. 그게 그때부터 있었어. 근데 그 포르투갈 옆에 카스티아라고 하는 그 왕국이 있었는데 이들은 그것을 만들어 먹었었고 세계는 넓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일본에게 전수를 해준 거지 포르투갈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때 뭘 먹었어? 뭐 보리개떡이나 그 삶아 먹고 뭐 이랬던 시절에 이미 그들은 달달한 카스테라를 먹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카스테라가 지금 저기 일본에 나가사키 가면 사람들이 무조건 사오는 물건 중에 하나야. 세계적인 명품이야. 나가사키의 카스테라는. 그렇구나. 말로는 뭐 우리가 파는 카스테라랑 비교가 안 되네 어떠네 하지만 그 뭐 기분상의 문제겠지. 우리도 얼마나 맛있게 잘 만들어 빵을. 그리고 그걸 전수를 해주었고 또 하나 놀라운 물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조총이었어. 나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조총. 그럼 일본이 이때부터 총이 우리보다 먼저 있었구나. 왜냐면 명량에서 쳐들어올 때 보면 우리나라는 이거 불 붙여갖고 막 이렇게 뻥 하는데 걔네들은 다 총으로 쏘잖아. 그래서 그런 자신감이 있어서 나는 그래서 얘가 우리나라를 뚫어서 명나라를 그런 생각을 했겠구나라는 방금 추측을 했어 나는. 그런데 좀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때 들여온 조총도 불 붙여서 쏘는 총이었어. 방아쇠를 당겨서 쏘는 총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꼭 그 조총에 굴복을 했어야 그냥 활이 더 빠르지 않냐. 활은 벌써 순발력이 있게 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천년의 말씀이야. 파괴력에 비교가 안 돼. 활은 이런 데 뭐 스치고 맞아도 죽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거는 갑옷을 뚫고 지나가 버린다고. 힘이 좋다 이거구나. 더 파괴력이 어마어마한 거지. 갑옷을 뚫을 정도 있어. 그래서 이제 포르투갈 상인들이 이 조총을 보여주면서 시범을 보여주는데 일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소리가 천둥 치는 소리가 나는데 맞춘 관역이 파괴력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물건이 있느냐. 그리고 포르투갈 상인들은 흐뭇하게 웃으면서 이거 10자루면 성 하나 점령하는 건 일도 아닙니다. 이렇게 그냥 살살 팔아먹으려고 이제 꼬시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일본은 조총을 굉장히 비쌌다 그래. 조총 2자루를 이들이 구입을 하게 되고 그 조총을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분야하고 조립하고 그걸 연구해서 조총의 대량 생산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야. 조총을 이미 대량 생산을 해버려.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를 빼앗네 좀. 자, 그럼 봐봐. 일본이 16세기에 이미 무역을 시작을 했는데 우리는 언제 무역을 했을까? 200년이 뒤진 후야. 그때 뭐
서양에서 많은 이양선들이 오는데 우리는 그 받아들이지도 않고 오는 대로 불살라버렸잖아. 그리고 흥선대원군대? 그렇지. 그때야 그때. 그리고 강화도 조약 맺은 게 첫. 그렇지. 첫 해외 무역 조항이었지. 강화도 조약이라는 게. 최초의 근대식. 이게 200년 무역이야. 후에요? 그렇지. 18세기니까. 와. 그러니까 뒤져도 그렇게 뒤졌기 때문에 외세에 정말 우리가 맞짱을 뜨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공부만 열심히 했어. 하여튼 공부만. 그래서 결국 조총 두 자리를 대량 생산하는데 이 조총을 장악한 사람이 오다 노부나가라고 하는 사람이야. 오다 너무 어려운데. 이름 발음하기도 굉장히 오다 노부나가. 갑자기 발음 부닥쳐.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반대 세력들을 이 조총을 이용해서 완전히 휘어잡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이랬잖아. 어우 저놈 저거 완전히 무대뽀야 저거. 뭐 이런 얘기 있잖아. 그게 거기서만 왜냐면은 그 조총의 이름이 일본말로 대뽀야. 대뽀라는 이름이 바로 조총의 이름이었고 무대뽀라고 하는 것은 총도 없이 겁 없이 덤비는 무모한 사람을 표현하는 표현으로 어유 저놈 저거 완전 무대뽀인데 죽는 줄 모르고 그래서 이제 그 조총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일본에 장악을 하게 됐고 자 그러면 이제 신무기가 만들어진 거야 조총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두려울 게 없는 거지. 그들도 처음 봤고 그때 뭐 전쟁 문화라는 게 칼로 싸우고 창으로 싸우고 활로 싸우고 뭐 또 그런 문화에 파괴력도 어마어마한 이 물건을 가졌으니 이 사람들이 욕심을 안 낼 수가 있어. 오다 노부나가는 얼마 후에 측근에게 암살을 당해. 참 권력이라는 게 무서워. 암살 당하고 결국은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다시 전국을 장악하게 되는데 욕심이 나는 거야. 아 이렇게 좋은 무기도 갖고 있고 미리미리 군사들도 많이 조련해서 이미 30만 대군 준비를 하고 있었고 어디 먹을 데가 없나 알아보니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했는데 명분이 필요하잖아. 전쟁이라는 건 무작정 쳐들어올 수는 없는 거거든. 그럼 어떤 명분을 내세웠냐. 우리나라에 이렇게 통첩을 해. 우리가 있잖아 명나라 좀 치려고 그러는데 길 좀 내줄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때만 해도 일본을 몰랐던 우리는 웃기는 거지. 저 섬나라 무식한 외놈들 아니야. 그때 당시에는 문화적으로 비교도 안 됐었고 중국, 우리 일본으로 문화가 전달됐던 시기였다고. 그 전까지만 해도 그랬다고. 근데 서양에서 이미 이제 일본어로 다이렉트로 접수를 해버리니 이미 문명의 이기라는 게 어마어마했던 거지. 그래서 그랬더니 우리는 뭐라 그러겠어. 살다 별 미친놈들을 다 보겠네. 지금 너희 같은 무식한 것들이 무슨 또 명나라를 친다고 우리 길을 내달래. 지금 미친 거 아니냐 니들? 이렇게 얘기를 하니 말이 시가 안 먹히는 거지. 길 좀 내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거 안 되겠습니다. 명나라를 치기 전에 조선을 먼저 먹고 명나라로 갑시다 하곤 그걸 정한론이라고 얘기를 해. 한국을 친다라고 하는 정한론의 대두가 되면서 우리나라를 먼저 칠 계획을 하고 자 신무기도 준비됐다. 30만 대군도 준비됐겠다. 거칠 것이 없는 거지. 그래서 1592년에 저 멀리 현해탄을 넘어 조선으로 그들이 침략을 해오게 되는 거야.